다음은 이제 소문으로 들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죠? 뭐 외국인들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자기네 나라 본국의 사정도 있을 거고 자금을 구해 와야 되니까 뭐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.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가 들썩거리니까 거기도 이제 불안하겠죠. 어려움이 그런 게 있어서. 있을 것 같은데. 하지만 그걸 구해서라도 와서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쵸. 매력이 있는 투자 대상이 과연 있느냐? 사실은 많은데 그들이 우리 매력을 잘 모르네요. 아직까지는 오징어 몰라주죠. 네. 오징어밖에. 예. 자, 오징어만 있는 나라가 아닌데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 준비하신 거 한번 좀 풀어보죠. 오늘 준비한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이 과연 돌아올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올해 이제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못했단 말이에요. 수익률 측면에서. 그렇죠. 수익률 측면에서 신흥국 증시가 FTSE 기준으로 한 1% 조금 더 올랐는데 신흥국이 선진국은 한 15% 올랐단 말이에요. 네.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디커플링이 또 나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왔죠. 더 이상 나오면 사실 안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온 이야기가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백신이 부족하다. 네. 뭐 선진국은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빨리 갈 수 있고 뭐 우리는 못 간다.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고 핑계를 보면 핑계고 근데 사실 이 사태를 만든 게 코로나고 이거를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백신이라는 게 정답이라면 그렇다면 사실 뭐 외국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런 디커플링이 심해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뛰었고 신흥국 통화가 반대로 떨어졌단 말이죠. 네. 당연히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였고 많이 나갔죠. 많이 팔고. 굉장히 많이 나가죠 팔았죠. 사실. 네. 네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물론 외국인만 이 지배하는 시장은 아니에요. 근데 그들의 이제 정보력을 항상 우리가 좀 빨리 빠르다 차이가 난다 이런 걸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거나 팔거나 살짝 사대주의 같은 게 없지 않아 그쵸. 있는데 뭔가 있나 봐. 걔네가 팔면 이거 뭐지 이런 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게 되니까. 그렇죠.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테이퍼링이라는 게 결국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무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게 몇 네.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테이퍼링이라는 게 일단 첫째로 너무 오랫동안 써먹은 이슈고 제가 이 방송을 나온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몇 개월 되셨죠? 네,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시장은 무슨 일이 마치 난 것 같은 네. 그런 그러니까 허상에. 테이퍼링을 가지고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요. 발작 그렇죠. 수준으로 발작을 일으킬까봐 해석을 더 많이 하죠. 그랬는데 이제 돈 다 빠져나가나 봐. 그죠. 근데 그러지 말라고 연준은 계속 야 우리 할 수도 있어라고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내가 맞나 하면서 이제 나중에 맞게 됐을 때는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을 텐데 네. 금리 상승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금리 상승은 그냥 악마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금리는 사실 올라야 되거든요. 지금도 네. 사실 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뭐 1억을 넣어놓고 1년이 있으면 탕수육이 하나 나온다 뭐 이런 네. 얘기가 있는 것처럼 워낙에 이 이자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적금을 투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 채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짜지기 위해서라도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금리는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게 결코 맨날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대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이퍼링이 나오든 어떤 나중에 금리 인상이 나오든 어쨌든 시장 금리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. 지금부터. 네. 더 뭐 제로 금리 밑에 베이스로 깔 수는 없으니까. 그러면 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속도만 너무 빠르지 않다면 괜찮다는 거거든요. 그럼 연준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줬던 힌트는 분명히 이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지 금리 아예 안 오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네. 금리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.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은 이제 그걸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뭐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는데 그렇죠. 네, 일단은 일단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
월 단위로 1,20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했던 네. 너무 과하게 사실은 매입했는데 그거를 11월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. 공언을 했잖아요. 한 8개월 동안에서 줄인다는데 그럼 뭐 이제 적응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와 그다음에 또 뭐 엔드 코로나를 향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. 거기에 적응할 그쵸, 네. 필요가 있다. 이 얘기 하시는 적응해야 거죠. 되는 것 같고 네.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최근에 좀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게 내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이 안 되면 네.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갑자기 또 이제 긴축적인 뭐 이런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 안 되잖아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괜찮은 게 파월 의장 다음으로 이제 연임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색이 되고 있는 후보가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지금 연준 이사인데 브레이너드라고 네. 그 사람도 어려워요.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뭐 이 정도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사실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신흥국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이 더 나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러려면 브라질이나 인도 이런 데가 먼저 박살이 나야 되는데 사실 인도 센섹스 이런 데 요즘 보시면 기가 막혀요. 엄청 좋습니다. 무슨 뭐 많이 걸렸다가 자연 면역이 됐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. 증시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런 걸 따져보면 사실 어떤 신흥국의 붕괴 조짐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. 네. 현 상태에서의 코비드 19는 신선한 악재가 못 된다. 그렇죠. 그럼 차라리 야 이제는 이건 뭐 해묵은 거니까 다음 상승 시장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도 된다는 거고 네. 그때 이제 차질 좀 취하셔야 될 그런 업종을 오는 이제 저는 자동차라고 자동차. 생각을 하는 거죠. 부릉부릉. 네.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. 현대차 최근에 뉴스 보면은 흥미롭습니다. 특히 이제 GV60. 60. 네. 그건 좀 거기에 이제 예쁘던데요. 생체 인식으로 도어를 네. 페이스 안면 인식이죠. 열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걸고 물론 그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MC넥스 얘기도 기사들이 나왔는데 현대차의 그 GV60과 그다음에 제네시스 X G90도 있고. G90도 있고 제네시스 X가 또 뭐 약간 오픈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멋있어요. 네.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그 외국인들이 됐건 해외 구매 바이어들, 뭐 로컬의 국내 수요자도 있겠지만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뭐 실적으로 따지면 사실 뭐 3분기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. 반도체 납부대 뭐하대 하면서 공장 문 닫고 이랬던 게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로 그쵸. 완성차의 생산이 줄고 그에 따른 실적이 좀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3분기다 이렇게 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익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, 사실은. 근데 이게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 거지 사실 뭐 안 팔릴 건 아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안 팔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차종 중에서 뭐 기아의 소렌토라든지 스포티지 이런 거는 10개월도 넘게 걸려요. 네, 대기가 막 11개월,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뭐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살짝 기현상이란 말이죠. 그렇잖아요. 근데 이거는 기현상은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. 언제나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.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내놓으면 다 팔린다. 그리고 수요라는 게 뭐 제가 맨날 비슷한 예를 들긴 하는데 뭐 미용실이에요. 코로나 때문에 내가 미용실을 6개월 동안 못 갔어요. 괜히 불안해서. 그런다고 다음번에 7개월 만에 미용실을 가면 6번, 7번 자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. 한 번 자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휘발성이 있는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나 이런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휘발성이 없어서 내가 차를 사고 싶은데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얘네가 만들어만 주면 나는 사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럼 이 수요는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럼 수요가 남아있다는 건데 재고가 워낙 적고 없어서 못 파는 시기 되니까 가장 좋아지는 점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딜러들한테. 이게 뭐 잘 안 팔려야 웃돈을 더 줄게. 50만 원 더 줄 테니까 이 차 꼭 좀 팔아와. 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고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많이 파는 사람에게는 어떤 프로모션을 걸어서 딜러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건데 뭐 지금 차가 없는데요.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다 팔리기 때문에 딜러들한테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제가 현대차 걸 좀 찾아봤더니 대당 인센티브 평균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7월에 1,895불이었고요.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22.4%가 줄어든 겁니다. 8월에는 1,481불이라 전년보다 43%가 줄었고 9월엔 1,310불이에요. 그래서 전년보다 51.6%가 줄었습니다.
그만큼 영업이익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, 그러니까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은 훨씬 커진다는 뜻이거든요. 그게 수익성을 지켜준 거고 이번에 현대차 실적의 3분기 당연히 컨센에 못 미치겠죠. 왜냐하면 반도체가 9월이면 나온다며 네. 차량용 반도체가 그래놓고 아직도 사실은 좀 소원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지까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거고 컨센보다 미치지 못할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의 한 10%밖에 이렇게 모자릅니다. 한 1조 7천억 좀 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조 6천억 수준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더 부족하지 않았어야 됐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을 확실하게 지킨 거고 사실 뭐 말레이시아 락다운도 이제 거의 풀렸다고 하니까 네. 그럼 반도체가 돌아온다? 마진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에 머무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반도체 때문에 이제 신차 밀릴까봐 이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GV60도 있고요, G90도 있고 했는데 G90? 네 이제 신차죠. 그건 이제 발음이 이상한 G90? 에쿠스. 두글두글한가 에쿠스. 보죠. 에쿠스. 네, 옛날 사람들 이거 에쿠스라 이제 알아듣는. 아, 네. 뭐 옛날 사람은 아니. 근데 하여튼 그것도 12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밀리면 내년이잖아요. 그럼 이게 내년에 나오는 거랑 올해 12월에 걸려서 나오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.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. 네. 근데 이게 12월에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주말 특근 할 거라고. 그래서 반도체가 그럼 있냐? 그러니까 뭐 재료가 있어야지 특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재료가 있냐 했더니 재료가 이제 슬슬 온대요. 네.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서.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사실 상징성인데 네. 미국에 이제 보통 이제 해상 물류할 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, 네네. 그다음에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 BDI 뭐 이런 것들로 치지만 그게 운임이 올라가는 것은 항만 적체 때문이고 항만의 주요 항 지구가 미국 이제 그 LA 항 있잖아요. 그 항만을 24시간 이제 돌리기로 네, 그러기로 정부에서 했죠. 네. 결국에는 재료가 온다는 거는 배가 도착하고 다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료들이 원재료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좀 숨통이 트이는 거 이렇게 그렇죠. 돼요. 그리고 뭐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LA 항만을 돌린다는 것도 네. 아니 수요는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에 어쨌든 이 쇼핑 시즌이라고 하는 소비 시즌을 네. 그냥 지나가서는 미국도 안 되니까 그럼요. 돌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요새 뭐 단순 비교지만 백화점만 가더라도 뭐 줄을 서야 돼서 저는 가기 싫더라고요. 네. 이럴 정도로 소비는 분명히 살아 있단 말이죠. 네. 근데 재료가 없어. 재료만 돌아오면 되는데 그럼 재료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약간 좀 너무 양치기 소년처럼 야 8월이래 9월이래 10월이래 이래가지고 조금 저도 이제 야 이게 언제 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네. 그래도 이제 뭐 말레이시아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차량용 반도체만 오면 충분히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환경과 마진을 챙길 수 있는 환경까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또 뭐 전기차 얘기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. 간단하게만 보면 2차 전지 얘기가 또 연관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현대차하고 물론 이게 독특하게 2차 전지 분야에 이제 뭐 양극재, 요즘은 또 음극재 없는 2차 전지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네. 전고체 배터리 뭐 거기에 또 연관 지으면은 한국형 발사체까지 가는 거죠. 네, 발사체도 뭐 전고체 연료니 뭐 이걸 쓴다면은 좀 더 효율성 있고 아직까지 뭐 액체 연료 복합적으로 쓰겠지만 자 근데 완성차의 주가는 네네. 좀 그냥 더딘데 네. 뭐 2차 전지 배터리에 특히 또 이제 네. 소재 업체는 막 주가가 막 날라갔죠. 네.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.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쪽은 자동차 완성차보다 좀 빠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지금 반도체가 나오면 어차피 친환경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. 탄소 규제 때문에 네. 이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반도체를 전기차 라인에 먼저 넣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를 생산해 가지고는 탄소 규제가 안 맞으니까 이 규제를 맞추려고 전기차부터 생산을 했던 거죠. 그리고 이게 처음 먹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배터리에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안 준 거죠. 아직까지 이번에도 9월 전기차 발표 나온 거 보니까 16% 정도 되더라고요. 침투율이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침투율이 조금 만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 게 아닌데다가 네.
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라는 좀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반도체에 먼저 전기차에다 배치를 했다라는 거를 따져보면 사실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다 돌아왔잖아요. 테슬라에 이제 뭐 비트코인 특성이 좀 있고, 다 돌아왔어요, 근데. 네, 현대차도 비트코인 좀 했으면 안 되겠죠. 근데 뭐 어쨌든간 이 전기차 쪽은 피해를 볼 게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. 완성차에 비해서. 그러니까 이 뭐 반도체 사태가 완성차에 피해를 줬고 제가 지금 오늘 완성차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. 야 그럼 그 피해가 곧 없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너는 확신하느냐라고 한다면 모르죠. 네. 하지만 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전기차는이라고 하면 전기차는 사실 피해를 거의 받은 게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죠, 모든 게. 자,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, 외국인 투자자들, 뭐,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, 뭐,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, 네. 뭐, 앞서 거시경제에 뭐, 금리 얘기까지 했고, 뭐, 했지만, 결국엔 이제 이 금리 상태를 딛고 일어서는 건 실적. 네. 실적이 증명해준다면은 그 실적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본의 논리니까, 그 중에 이제 현대차의 국내 완성차. 네네. 이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, 그러면 현대모비스, 뭐 만도, 뭐 부품 괜찮을까요? 그쪽. 부품사는 완성차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는 부품사보다.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네. 가동률이 OEM 업체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면은 사실 부품사들은 피해를 어차피 살짝 의리거든요. 네. 근데 피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원재료 값은 올랐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내가 만들어서 현대차한테 가져가서 야, 또 비싸게 받아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. 네. 내가 만드는 것들은 마진이 오히려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부품을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옆에 붙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. 지금 뭐 브라질 헤아라 같은 뭐 신흥국 통화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, 사실. 많이 약세라서 돈을 바꿔서 왔을 때 그 환차손이 너무 센 거죠, 지금은. 네. 그러면 바꿔 오면 남는 게 없는. 그 원재료는 비싸서 마진은 작은데 환차손을 봐버리니까 수익이 안 남는 상태가 돼버려요. 근데 네. OEM이 공장을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돌리는 것도 아직은 아니에요. 네. 그럼 부품사들보다는 완성차가 더 빠르지 않을까. 예, 그 피해를 대부분 부품사에서 더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좋습니다. 요즘 또 국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본 엔화가 약세거든요. 114엔 달러가. 이 엔화 약세는 일본의 부활을 꿈꾼다. 일본의 주력은 또 자동차들이 네, 많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일본 쪽을 갈지 아니면 사실 매력적은 우리나라도 있는데 네. 그건 외국인의 선택. 네. 일로 좀 오라고 전화 좀 해주시고. 누구한테? 누구한테가 전화를 해야죠. 자, 여기까지. 하여튼 현대차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가능성이 네. 충분히 있어 보이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소문으로 들었어였고요. JYP 클럽의 박재연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